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5강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5강에서는 부동산 지난번에는 개념, 틀을 우리가 잡았다면 부동산 경매 그러면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대략적으로 진행되는 건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 복습을 잠깐 하자면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 뭐였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금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뭐였죠? 돈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법원이 있었죠.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은 이 부동산 경매라는 게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알겠어. 이런 거구나는 알겠는데,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개념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좀 더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경매 순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우리가 법원에서 압류하고 경매 진행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5가지 과정을 거쳤었죠. 원래 처음에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세 조사하고 그 다음에 법원 입찰가 산정하고 낙찰 받으면 된다 했죠. 그럼 그 낙찰 받고 나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1억 7천에 낙찰 받았다 칠게요. 그럼 1억 7천 낙찰된 이 금액으로 채권자, 돈 받아야 될 사람에게 이 1억 7천을 나눠주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의 전체 틀은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걸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덧붙여서 방금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순서를 좀 얘기 드릴게요. 경매 전체 절차의 구체적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이 아파트로 경매 진행할게요. 제가 한 단어로 지금 풀어놨죠. 이 아파트로 경매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법원 사이트랑 유료 경매 정보지 사이트에 그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닌데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법원에서 이 아파트로 경매 진행하겠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매각 준비예요. 사실 경매 개시 결정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각 준비란 뭐냐? 매각은 뭐죠? 판다라는 거죠. 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파트가 시세가 다 있잖아요.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금액을 매겨줘야죠. 얼마부터 시작할 건지 경매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아파트 60평짜리를 1억부터 경매 시작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서울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먼 해외에서도 다 오겠죠. 1억부터 압구정 현대 아파트 60평짜리를 경매 시작한다고 하면 왜냐면 1억 이상만 쓰면 낙찰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니까 물론 그 가격에 못 받겠죠. 못 받겠지만 어쨌든 그런 법원의 혼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아파트의 적정 금액, 객관적인 금액을 좀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매각 준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분들이라고 있어요. 이 아파트 가치를 매기는 그분들이 한 두 군데 업체에 의뢰해서 평균값을 내든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이 아파트는 3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가격표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하나씩 풀어보면 배당이라는 거는 돈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 알겠죠? 배당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돈을 나눠줄 거.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요구를 하라는 건데 종료 기일까지 결정 및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들은 배당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아야 될 사람들 누구겠어요? 채권자겠죠. 채권자들을 예를 들어 법원이 정해놓은 날짜가 있다 칠게요. 4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라는 겁니다. 배당 신청. 법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돈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맞죠? 그 이제 본인이 신청해서 나중에 배당표 확정되고 실제 배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누겠지만 일단 그거는 법원에서는 모르겠고 너가 돈 받을 사람이 맞다면 일단 신청해라. 그러고 나중에 맞다면 내가 배당을 해줄게. 요거거든요. 그랬을 때 돈 받을 사람들 배당 신청하세요가 요거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매각 기일이에요. 매각 기일이란 거는 매각 아까 판다라고 했죠. 팔리는 날이라고 보면 돼요. 이 아파트가 경매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찰하는 날인 거죠.
그리고 입찰하는 날은 우리보다 낙찰 받는 날이죠, 동시에. 입찰함과 동시에 낙찰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입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매각 기일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치고 매각 기일이 잡혔을 거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뭐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경매에 입찰하고 싶어하는 참여자들 이 금액을 써내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각 기일인 거예요. 다섯 번째인데 이게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낙찰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4월 30일 낙찰 받았으면 뭐 5월 6일이라 칠게요. 5월 6일 낙찰 후에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고 바로 야 이거 너 거 해 이게 아니고 법원에서는 자 과정을 거치자는 거예요. 야, 혹시나 법원에서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낙찰자 너가 지위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거 한번 검토해보자 서로. 그 시간에 갖는 게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예요. 혹시 낙찰자가 예를 들어 미성년자거나 뭐 그러면은 낙찰을 하면 낙찰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지난번에 한번 잔금을 납부 안 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와서 또 낙찰 받았어. 이런 분들은 그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자고. 또는 법원에서 서류가 누락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걸러내자. 7일 동안 한번 보자 해서 매각허가 결정은 7일 정도 뒤에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여섯 번째죠.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낙찰 받고 약 4주에서 5주 뒤에 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경매에 입찰하면은 처음에 내는 게 뭐냐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보증금 10%만 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억짜리예요, 시세가. 근데 보증금도 그냥 2천만 원이라 할게요, 편하게. 그러면 2천만 원 냈죠? 그러고 나서, 저기 뭐야. 나머지 우리가 대출을 뭐 80% 받아치게요. 그럼 1억 6천 대출을 받았으면 4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우리는 낸 게 2천만 원이에요. 나머지 2천만 원을 추가로 또 잔금을 납부를 해야겠죠. 예,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된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무사분들께서 등기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죠. 보통 이제 내가 대출 받는 은행에서 연계된 법무사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근데 간혹 이런 것들이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좀 체크를 하거나 최대한 줄일 수 있을 정도 비용을 줄여보는 거를 추천을 좀 드려요. 뭐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 등기하는 것보다 뭐 2배 넘게 받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돈을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려면 미리 사전에 은행 컨택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조건이 다 똑같아. 2억짜리 은행이 대출을 2억 해준다는 은행이 세 군데가 있고 금리도 뭐 다 비슷해요. 그때 법무사 비용을 미리 좀 견적을 받든지 체크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줄여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줄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견적 먼저 못 준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되는 것도 있어요. 되는 것으로 하면 되죠.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 법무사 비용 많이 나오면 나 여기서 손해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낙찰 받고 약 한 4주에서 5주 정도 뒤에 잔금 납부 기한이 잡혀요. 요거는 법원별, 물건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 4, 5주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배당입니다. 배당 아까 뭐였죠? 돈 나눠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돈 나눠주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요게 경매의 세부적인 절차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래서 경매 지금 이 방금 1단계부터 7단계 정도 그 절차는 거의 한 6개월에 진짜 빠르면은 7, 8개월, 6개월에 7, 8개월, 길면은 1년, 뭐 2년까지도 갑니다. 요 기간이. 중간에 사건이, 경매 물건이 변경되고 연기되고 뭐 이런 기간까지 다 포함하면 보통은 한 1년 정도 잡으시면 돼요. 방금 이 흐름을, 1년의 흐름을 방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풀어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경매의 세부 전체 절차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부동산 경매 용어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수 용어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추려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필수적인 것들. 더 알면 더 좋은 게 많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주고 효율적인 거를 얘기를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경매 이렇게 보다가 내가 궁금한 게 생겨. 뭐 피드백도 받고 싶고 진짜 실제로 나는 빨리 조금 낙찰을 받고 싶어. 그래서 수익을 좀 내고 싶거나 부업이든 경매 세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경매 다마고치 계속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 건 받을 때까지 케어를 하고 뭐 오프라인 피드백이나 그냥 계속적으로 카카오톡, 줌, 뭐 전화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비게이터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